IBK 기업은행,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정말요?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린단다. 진짜 대주다봐야겠네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옳다니 늘어나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왜 이산화탄소만 보면 지구온난화 얘기일까? 이산화탄소를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SK이노베이션. 승용차, SUV, 수입차? 어떤 차를 살지보다 어디서 살지를 고민하라. 똑같은 차를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로. 새 차 살 땐 KT 금호렌터카. 아니 이상하네. 통신사는 다 해주는데 증권사는 왜 안 해주는 거죠? 잠깐. 이상한 점은 바로잡자. 엄마. Thank you very much. 가족끼리 묶으면 더 큰 혜택이. KDB 대우증권 가족결합 서비스 탄생. 고객의 상식대로 Think. Thank you very much. KDB 대우증권.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스타긴 라이브 이정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다행히 모두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기대했던 외국인 매수세도 이어졌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직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이 그간쪽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견조한 흐름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상승으로 갈 수 있느냐의 물음표를 던질 때인 것 같은데요. 이 물음표에 대한 해답 오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타긴 라이브만의 특별한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스타긴 증권방송 전문가들이 추천 종목으로 수익률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죠. 이에 따라 매매 내역과 수익률 잔고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명록 전문가, 박철순 전문가 두 분 함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명록 네, 전문가님? 잘 보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동해 쪽으로 나갔었는데 네.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했죠. 차에서. 교통체증이 네. 심했나 봐요. 그랬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순 전문가님은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좀 바닷가 쪽으로 다녔는데요. 네. 오랜만에 머리도 식힐 겸 네. 낚시 한번 다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핫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사자, 기관 팔자, 줄다리기 속 신고치 경신이라고 나와 있네요.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코스피 막아나는 흐름 보였는데요. 이 외국인 쪽에서 지난 8월 23일 이후에 37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매 거래일마다 순매수 기간 신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의 포지션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1,900원 넘게 매수를 한 것에 비해서 2,000억 넘는 물량을 내보인 건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코스닥 소외 현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연중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코스닥은 3개월째 박스권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은 올해 초만 해도 신정부 창조 경제 바람에 힘입어서 3년 2개월 만에 550일 돌파를 하기도 했고 또 5월에는 585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지만 이후 하락폭이 커져서 한때 500선마저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이 코스닥의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 이슈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이슈는요, 카지노 관련주 외국인 기관 러브콜의 신고가 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이 주가 상승은 마카오 같은 해외 카지노 업체의 주가 강세 흐름과 동조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겨울 관련주 상승입니다. 계절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특히 부쩍 추워진 날씨에 겨울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 선택해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사자, 기관 팔자 줄다리 기소 신고치 경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이 1,900원 넘게 매수를 했잖아요. 하지만 네. 기관은 매도 물량을 2,000원 넘게. 1970장에 좀 넘었죠. 네, 기관들이 넘었죠. 많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기관이 네. 외국인보다 더 많이 팔았거든요. 예, 이걸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타겐라이브의 전문가 임형록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전략이나 또는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발굴하고 노력해서 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할게요. 네, 전문가님.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이슈를 살펴보죠. 제목에서 나왔듯이 기관은 팔고 외국인인 사자인데 기관은 팔자 하면서 이게 최근에 줄다리기 현상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즈음에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년 들어서 지수가 장중에도 종가 기준에도 신고치를 경신을 해줬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볼 게 첫 번째는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사왔는가, 얼마나 매수를 해줬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응해서 맞서가지고 기관들은 어떻게 팔았는가. 그 다음에는 이런 모양을 보이면서 과연 우리 지수는 어떤 변동을 보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 장이 조금 더 간다면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우리는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가. 네. 해가지고 5가지 정도를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풍성하네요. 네. 첫 번째부터 먼저 짚어주세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37일 순 매수라고 해가지고 1998년인가요? 예, 13년 전 2013년이니까 15년 전이면 1998년이죠. 그때의 34일 연속 순매수가 매수 일수로 기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37일 연속 매수하면서 매수 일수의 기록을 내고 신기록, 기록 경신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동안에 매수한 것은 12조 4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루 평균 3,3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여기에 맞서서 기관들은 처음에는 그 37일 동안에 처음에는 약 8일 정도는 순매수를 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37일 중에 8일은 기관 순매수가 5,770억 정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29일은 기관들이 6조 5천억 정도를 매도를 해서 기관 중에 순매도는 5,900억 정도 되고 기관들의 순매도를 1일 평균하면은 1,6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압도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줬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했지만은 네. 외국인 매수가 약간 기관들에 딸렸어요. 맞아요. 1,900억과 2,000억.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싶은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래도 아직은 여유 만만하니까 장 좋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이제 외국인 매수, 기관 매도, 맞선 매도 지수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시작되는 37 영업일 직전에 우리 지수가 8월 22일자로 1838포인트를 기록하고 1838포인트를 기록하고 거기서부터 외국인 매수 나오면서 쭉 올라와가지고 오늘 2060포인트까지 38 영업일 동안에 올라온 지수가 222포인트. 네. 이것은 비율로는 12% 됩니다. 코스피가 12%의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대단하고,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은 그 상승폭이 이제 15일 정도의 고공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상승 각도가 상당히 크다는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상당히 강한 220포인트짜리의 강한 상승이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추가로 더 오를 것이냐, 만약에 추가로 더 오른다면 목표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박스권에서 보내던 시간이 2018포인트에서 1981포인트까지 37포인트 박스권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정도로 올린 게 2055포인트로 1차 목표가를 잡아드렸죠. 이 다음에는 여기서 이 2055포인트를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은 뭐 거의 장악했다고 생각도 들지만요. 네. 장악하고 나면은 2092포인트까지 2055포인트에서 37포인트를 플러스한 2095포인트까지 목표를 잡을 수 있고, 그것도 뚫고 간다면 그 다음에 또 아주 훨씬 더 큰 목표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네.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가 네,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먼저 예. 5번째 체크포인트 맞아요. 예. 짚어주시겠어요? 체크포인트 네.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보셔야 될 건데 이 시장을 볼 때는 앞으로는 점점 더 시장 환경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수가 낮을 때는 많이 떨어져 바닥권에 있을 때는 외국에서 오르건 떨어지건 큰 변화를 안 보였고 떨어져도 오히려 반등한다거나 올라도 떨어진다든가 하는 모양을 보였는데 이 상황에서는 동지화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세계 증시와 미국 증시, 특히 미국 증시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는 수급 상황에서 오늘 변동이 뭐 좀 이제 어떤 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오늘은 규모가 기관한테 좀 졌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가면 좀 안 좋은데 싶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매도로 돌아선다면 지수에 좀 등락폭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들 안심하시면서 보실 건,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 항상 5일 이평선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5일 평선은 2045포인트고 오늘의 저점은 2047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2047포인트를 지지하면서 미국 시장이 상승해줘서 또 2060포인트를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이렇게 쭉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좋고, 이렇게 잘 짚어가지고 또 내일 모레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응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수급 향방과 예상 목표치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코스닥 소외 현상입니다. 네.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코스닥 소외 현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지난 2달간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2달 동안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던 데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관들의 강력한 매도 공세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약 2달 동안 외국인이 약 4천억 원 정도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이 7천억 원 이상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습니다. 일단 기관의 입장을 보면 국내 코스피 대형주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 현 주식시장에서 중소형주가 다소 포진되어 있는 이런 코스닥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특히 화학과 반도체와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내수 비중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 시장에 아직은 조금 투자가 이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시장이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완만해지고 그리고 기관의 이런 펀드 환매 물량이 마무리가 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었던 코스닥 시장도 반등세를 기대를 해볼 만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코스닥 쪽으로도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코스피 업종을 중심으로 일단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코스닥 기업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뭐 화학이라든지 조선 또는 반도체와 같이 업황이 좋고 아무래도 지금 증시를 이끌어가는 주도주들과 관련돼 있는 사업적으로 연관돼 있는 코스닥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한다면 네.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소외받는 종목들 반등세 저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이슈 짚어볼 텐데요.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그렇습니다.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 세 번째 이슈로는 네. 카지노 관련주들이 외국인 기관들의 러브콜 속에 신고가 도전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설정해 드렸는데 네. 요즘 이제 아무래도 수급상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이 많이 오르죠. 네, 카지노 관련주는 도박성이다 해가지고 조금 부정적인 네. 그런 이제 선입관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게 외국인들이 이제 오면은 체류 기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외화 획득도 되고 또 이 산업 때문에 많은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카지노 관련 산업은 독점적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참 좋아요.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네. 이익도 많이 내죠. 이익 많이 내니까 배당도 많이 줍니다. 네. 배당도 많이 주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 장중 뉴스에 뭐 마카오 등지의 세계 증시에서 카지노 관련주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다는 게 우리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가 아니라 앞으로 올릴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도 또 기관 매수도 들어오면서 관련주들이 올랐는데요. 네. 관련주들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세 종목 정도가 있습니다. 조금 살펴드릴게요. 네, 먼저 카지노 관련주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주가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같이 참여하는 카지노 관련주가 있습니다. 근데 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주로서 지금 신고가 도전하고 있는 종목은 GKL이라고 한국관광공사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광공사의 자회사이고 네. 그다음에 파라다이스가 043235인데 파라다이스가 또 외국인 매수가 12일 연속 들어오면서 오늘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랜드도 조금 상승을 했지만은 아직 강원랜드가 상승폭은 적은 듯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다면 개인적인 그 추천은 강원랜드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파라다이스는 외국인 지분이 지금 17%, 17%, 그리고 GKL은 26%, 강원랜드는 29%로 강원랜드가 외국인 지분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승폭이 네. 아직은 작은 편이니까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종목들 가운데 강원랜드를 주목하신다고 하셨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 중국에서 여유법 시행한다고 하잖아요. 여유법. 네. 네. 이 중국에서 10월부터 자국 해외 관광객 보호 네. 대책 담은 그런 여유법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주가에는 뭐 큰 영향이 없을까요? 글쎄요, 저 네.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예. 해외 관광객들을 죄송합니다. 네. 이 정도 다음에 네, 한번 알겠습니다. 얘기하도록 하죠. 다음 예. 주에 들어보도록 네. 하겠고요. 이 단기 실적으로는 부정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이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살펴볼게요. 이 겨울 관련주들 상승세 네.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마지막 하드 이슈는 오늘 겨울철 관련주가 상승한다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추운 겨울을 앞두고 성수기 효과가 기대되는 겨울 관련주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난방유에 대한 수요도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독감 환자 증가로 인한 제약이나 바이오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스나 정유, 난방기기 업체 그리고 제약과 백신 관련 업종들이 지금 가장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주가를 보더라도 에너지 관련주죠.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GS, 그리고 SOL과 같은 국내 3대 정유회사들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왔고요. 제약업종인 녹십자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흐름이 좋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류 관련주죠.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섬, 그리고 LG패션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오늘 겨울철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 대비해서 상승폭이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겨울철 관련주들이 오늘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과연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겨울철 관련 테마가 항상 이맘때쯤이면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요.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겨울철 테마주들이 올라갈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은 실적이 기본적으로 받쳐주지 않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실적 시즌에서 쉽게 주가가 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실적이 기본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업황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더욱더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겨울철 관련주라는 한 가지 테마만으로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실적과 업황이 좋은 기업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을 달군 네 가지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스타겟 라이브만의 특별한 시간입니다. 전문가별 수익률 먼저 알아보고 갈게요. 황성우 전문가님 수익률 크게 회복을 하면서 누적 수익률 8.74%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있네요. 이어서 박우석 전문가님 누적 수익률로 2위 달리고 있습니다. 박철순 전문가님, 이명록 전문가님 일간 수익률 각각 0.59%, 0.09% 보이고 있고요. 문서진 전문가 일간 수익률 1%대 플러스 수익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명록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만도, 하이비전 시스템, 영진약품, 파인DNC 이렇게 4종목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도는 3.53% 크게 수익 보고 있습니다. 15일에 매수를 하고 18일에 추가 매수한 흐름이고요. 다른 종목들은 아쉽지만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먼저 이명록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살펴봤고요. 네 종목 가지고 계신데 추가 매수한 종목도 보이네요. 네, 파인DNC와 영진약품. 네. 네. 자세히 좀 짚어볼게요. 파인DNC 먼저 알아볼까요? 네. 파인DNC는 한 이틀에 걸쳐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파인DNC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인DNC 현재 0.62% 수익, 마이너스 수익권 보이고 있지만 만도는 3.53% 수익 보고 있습니다. 049120 파인DNC. 네, 파인DNC 네, 현재가는 지금 차트가 1270원이네요. 네,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접근한 종목입니다. 완전 역배열 바닥을 치고 네. 1110원의 바닥을 치고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6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이 모이면서 거기까지 지지를 보이는 모습을 보고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는 1355원까지 가면서 장중 5%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었는데 후장에 뭐 생각보다 많이 밀려 있어요. 근데 내일은 양음양 패턴의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봉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TFT LCD 그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네.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등을 기대하는 단기 접근 종목으로 일단 해서 성공하는 듯 했죠. 장중에 네. 5%에서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5%에서 챙겨야 되는데 힘이 조금 빠져서 네, 아쉽네요. 아무튼 내일은 양봉을 기대하고 양봉이 나오면은 내일은 수익을 챙기거나 만약에 잘못돼서 매수가 대비 3%라면 또 손절을 더 과감하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영진약품도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003520 네. 영진약품 이 종목 차트를 한번 보시죠. 네, 영진약품 현재 매수가보다는 아주 소폭 내려와 있습니다. 네, 3원 정도 평균 매수가보다 그러게요. 조금이죠. 예. 영진약품은 잘 아시다시피 KTNG가 지분을 53% 보유하고 있는 네. 말하자면 든든한 대주주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1분기보다도 2분기의 실적이 대폭 좋아지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난 17일 날 10월 17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28% 정도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쭉 떨어진 상황에서 보니까 121 이평선에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이 종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작년도에 3분기까지의 순이익은 7억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80억이 넘어요. 그래서 네. 작년을 통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럼 지금 떨어지는 것은 오히려 매수 찬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가 매수를 단행을 했고 네. 다행히 오늘 1830원, 1830원, 1835원 이렇게 마감하면서 3일의 종가가 오늘 3일 이평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5일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4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네. 수요일에는 다시 나오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코트 변화가 좀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도는 14,500원을 목표가를 잡았고 네. 그래서 목표가에 지금 거의 임박하고 있는데요. 네. 그다음에 그 종목이 이제 수익을 챙기게 되면은 네. 그렇게 될 거고 14,200원, 14만 2천 원, 14만 이요. 네. 네. 14만 2천 원 정도에도 한번 차익을 실현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 시스템이죠? 이 종목은 장중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네. 제가 매수한 다음에 18,900원까지도 갔었는데 또 17,000원까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17,400원 기준으로 17,200원 사이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은 지시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18,600원 이상 올라가면은 일단 한번 포트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관전하시기 좋게 다양하게 좀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록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만도, 하이비전 시스템, 영진약품, 파인DNC 이렇게 4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매매 내역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박철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종목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수익률이 좋은데요. 5.35% 수익 올리고 있고요. 15일에 매수한 GS 2%대의 수익, SK텔레콤도 1.93% 수익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와 LG화학은 매수가보다는 현재 내려온 상태로 손실권에 있습니다. 오늘 새로 매수한 종목이 5종목이나 눈에 띄네요. 네, 박철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종목 이렇게 화면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네. 보니까. 네. 일단 오늘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종목들을 보시면 화학업종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역시 화학업종에 대한 내용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턴어라운드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에 일단 화학업종 비중을 늘렸고요. 이 중에 조금 상승 탄력이 좀 좋은 종목들로 압축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그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두 종목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네.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오늘 매수한 종목이 카프로, 그리고 대한유화, 하나케미칼, 그리고 네. DGB 금융지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훈캅셀인데요. 네. 일단 카프로와 대한유화,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고요. 다음으로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DGB 금융지주와 서훈캅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먼저 카프로 먼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오늘 카프로 아쉽게도 실적 기대치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현재가 9,110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석유화학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기 때문에 일단 카프로를 매수를 했고요. 거기다가 카프로라는 기업은 카프로락탐이라고 하는 나일론의 원료가 되는 화학섬유 원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굉장히 독점적인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업황이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프로 이어서 다음 종목은 대한유화입니다. 대한유화요. 네. 네. 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생산 제품이 큰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하반기쯤에는 조금 공급량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업황이 조금 눌릴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업황이 좋을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매수를 했고요. 네, 또 오늘 매수하신 종목이 하나케미칼도 나와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케미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하나케미칼 최근 2거래일 동안 아쉽게도 좀 눌림목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태양광 산업 업황도 회복이 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전 비중도 축소한다, 이런 정부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면서 관련된 태양광 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점도 하나케미칼의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석유화학 업황 회복도 역시 하나케미칼의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조정을 보이는 부분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수한 종목 중에 세 종목에 대해서 간략히 들어봤고요. 서훈캅셀을 또 매수를 하셨어요. 네.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서훈캅셀에 대한 내용 잠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서훈캅셀이란 기업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간 생소하신 생소해요. 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서훈캅셀은 제약과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이런 캡슐을 만드는 그런 주력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2, 3위권을 다투는 글로벌 선도 기업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캡슐 같은 경우 제약이나 건강기능식품에도 사용하고 있지만 화장품이나 음식료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네. 다양한 전방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서훈캅셀이라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이 기대가 되나 봐요. 네. 네, 이 법인세 감면 효과 기대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전에 먼저 투자 포인트를 네. 좀 더 말씀을 짚어주시겠어요?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세 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훈캅셀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건강식품 시장 규모 확대 효과입니다. 일단 국내 건강식품 시장이 미용이나 패션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인구가 고령화가 되면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6년간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14% 이상의 고성장세를 이루어왔는데요. 그러면서 서훈캅셀도 직접적인 이익 수혜를 입었던 기업입니다. 네. 일단은 하드캅셀이나 소프트캅셀, 그리고 젤리 타입이라든지 액체 타입과 같은 대부분의 캡슐 제형을 다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수주하더라도 쉽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적인 시장 점유율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제품 경쟁력으로
계속 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성은캅셀입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난 2분기까지 매출액을 좀 보면요. 14분기 연속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일단 올해 3분기 실적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5분기 연속적으로 실적이 성장하는 놀라운 실적 성장을 보여줄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주가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설비 증설 및 본사 이전 효과입니다. 일단 성은캅셀 같은 경우 시장이 성장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캐파를 증설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일단 올해 8월 달 같은 경우 국내 설비 생산 능력을 60% 이상 상승을 시켜놨고요. 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베트남의 법인 같은 경우도 내년 말 정도 완공이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네. 그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국내에서 식물성 하드캅셀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시킬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형 성장에 따른 실적 성장도 앞으로 기대를 해보면 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얼마 전 이 성은캅셀이 본사를 오송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세 감면 효과도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익률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인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 네. 조세특례 제한법에 보면요. 일단 본사라든지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을 10년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이전을 시킨 다음부터 약 7년 동안은 법인세를 100% 감면을 시켜주고요. 그 이후 3년 동안은 약 50% 정도 법인세를 감면을 시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성은캅셀이 앞으로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이익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차트 보면서 매수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캅셀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차트 할게요.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 성은캅셀 같은 경우 월 초에 35,000원대 주 매물대를 통과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지선으로 지금 현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현재 지지선 부분에 내려와 있는 만큼 매수하기도 굉장히 좋은 타이밍으로 보고 있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은 기술적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실적이 굉장히 받쳐준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적도 받쳐주고 기술적으로도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정고점인 39,000원 선을 목표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추세를 좀 확인을 하면서 39,000원 선에 도달을 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9,000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포트 유지하실 예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재가는 35,350원으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DGB 금융지주죠? 네. 네. 네, DGB 금융지주는 4대 은행과는 달라서 그리고 경북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기업이기 네. 때문에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11년도에 설립돼서 대구은행이라든지 DGB 캐피탈 그리고 DGB 데이터 시스템즈 등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DGB 금융지주를 좋게 보는 투자 포인트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높은 시장 점유율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자회사인 대구은행 같은 경우 경상북도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안정적인 기업입니다. 일단 30% 내외의 여신과 수신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하고 대출을 받는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대구은행이 수익이 난다고 하면 지주회사인 DGB 금융지주도 역시 실적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번째. 네. 여신 성장률 호조 부분입니다. 일단 수출 경기가 계속적으로 호조가 일어남에 따라서 제조업 쪽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여신 쪽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부동산 경기도 조금씩 살아나면서 지금 개인과 기업이 여신 쪽 수요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개인 소득 증가로 인한 부동산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 경상도 특히 경상북도 지역이 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신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대우증권이라든지 DGB 캐피탈의 여신 수익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DGB 금융지주의 이익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대손 충당금 감소 효과인데요. 대손 충당금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에서 일단
대출을 해서 빌려줬을 때 손실이 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는데요. 일단 DGB금융주주 같은 경우 지난 2분기는 대손 충당금이 좀 많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다릅니다. 이번 분기에는 대출해줬던 대기업이 일부 충당금을 환입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 대손 충당금이 확연하게 줄어들면서 이익률이 역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봤을 때 앞으로 DGB금융주주 성장세를 좀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줬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들어줬고요. 두 번째는 여신 성장률 호조, 그리고 세 번째는 대손 충당금 감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 차트 보면서 매수 포인트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지금 DGB금융주 차트를 좀 보면은 최근 4거래 정도 상승세가 조금 돋보였지만 오늘 아쉽지만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네. 했습니다. 일단 DGB금융주주 같은 경우 최근 지난주 16만 원 초반대에 주요 매물대를 좀 통과를 하면서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14% 정도 매물대가 있는 이 17만 원 선 부근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7만 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강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물대를 통과하는 동안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앞으로 실적도 개선이 되고 앞으로 네. 상승 흐름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지지선으로 해서 상승 쪽으로 가는 쪽 확률이 좀 더 높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일단 상승 추세 형성 시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10% 정도 수익률을 감안해서 단기 목표가는 18만 5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5,900원 선에서 일단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지금 10종목을 가지고 계신데 네. 수요일에는 조금 줄까요? 네, 일단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화학업종 내에서도 좀 상승 탄력이 좀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압축할 네.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비중이 종목 수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순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매매 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오늘의 매매 내역 살펴봤습니다. 네, 현재 11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장 개장이 해 있는데요.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다우 0.11%, 나스닥 0.12%, S&P 500 지수 이렇게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미국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네. 미국 차트 보면은 네. 지금 다우 차트 나가고 있는데 다우 차트도 지난 3월 15일 날 음봉을 맞았던 것을 완전히 되돌리면서 네. 5일 이평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양봉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최근 들어서 신고치를 내면서 3,900포인트 진입했고 S&P 역시도 사상 1,700포인트 이상 올라간 것도 사상 최대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분위기는 아주 좋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좋은 모양이 나왔으면 좋겠고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빠지지 않는다면은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은 안 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증시에 관해서는 우리 시장의 내일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박철순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미국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 엇갈린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뭐 경제 지표에 대한 관망세가 있으면서 오늘 미국 시장도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업종별로 보면은 역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다우지수 종목 내 좀 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이 지금 약 2.8% 정도 급등을 하면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네. 뒤를 이어서 AT&T라든지 버라이전 같은 경우가 큰 통신주 상승률을 같은. 보여주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반면에 지금 하락세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을 보면 맥도날드가 오늘 1.3%대 하락세를 네. 보이면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맥도날드 같은 경우가 오늘 매출액이 부진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에 크게 악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만 뿐만이 아니라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지수 내에 있는 종목들도 역시 실적에 의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역시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국내 종목들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 증시 종목들은 실적에 의해서 주가 향방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도 비슷하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내일자 전략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지난주에 205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2000에서 2050포인트까지는 굉장히 2011년도에 고점에서 물려있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은 선이었기 때문에 펀드와 매물량도 많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쉽게 뛰어들기도 힘들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스피가 영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높은 지수권에 대한 부담으로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한 심경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앞으로 상승 추세가 아무래도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더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일단 PER이 9배 수준이기 때문에 2010년도 이후 PER을 대비해서 평균적인 PER 대비해서 낮은 수준의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를 하시거나 관망을 한다고 하면 고점에서 진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진 않되 종목을 충분히 편입을 하는 것은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 한번 전연해 드리면서 오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나서도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비중을 이렇게 뭐 80% 이상, 뭐 90% 이상 하는 건 안 되겠지만 네. 충분히 투자하고 비중을 종목을 편입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라는 것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심 종목도 이어서 들어볼게요. 아까 화학주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네. 했는데 관심 종목에도 이어지나요? 네, 일단은 화학 종목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종목 의류업종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화학 종목은 역시 한화케미칼입니다. 네. 일단 편입 종목이긴 한데 추가 매수에 대한 내용도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한 그런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로 진출을 하면서 실제로 제품을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이익 성장도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턴어라운드에 따른 실적 성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따른 실적 성장으로 인한 주가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종목인 것 같고요. 네. 다음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뭐 놀스페이스나 이런 기타 아웃도어 브랜드를 OEM 생산을 해서 만드는 회사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놀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 시장에서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겨울이 되고 가을을 지나 겨울이 되면 이런 동절기의 외투라든지 점퍼류들이 많이 팔리면서 기업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영원무역 충분히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일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한화케미칼과 영원무역인데요.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추워지니까 이 겨울 관련주로 주목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이어서 이명록 전문가님께 내일장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네.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먼저 미국 시장 동향부터 살피는 게 좋겠죠. 네, 미국 시장 동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변화 없이 혼조권으로 마감한다면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안 줄 거고 만약에 상승을 해준다면은 2060%에 대한 도전이 일어날 거고 하락한다면은 2045포인트 내지 2047포인트 근방에서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 동향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관들의 매도가 외국인들보다 더 앞서서 나간다면은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네. 현 상태에서는 두 가지 점으로 이제 매매 포인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지수가 강하다고 해서 강한 종목으로 무조건 따라붙는 게 아니고 이 강함을 끌고 가고 있는 게 기관과 외국인이다. 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쪽으로 같이 이제 나란히 가자.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카지노 관련주 중에서 강원랜드를 말씀드렸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차라리 바닥을 딱 치고 바닥에서 더 이상 빠질 것 없는 정말로 소외됐다가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종목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목을 오늘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종목으로는 아까 강원랜드를 말씀드렸는데 네. 강원랜드의 매수 포인트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네. 현재가가 29,750원입니다. 네. 5일 이평선은 29,500원에 있고 29,500원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되 목표는 32,000원 정도로 가볍게 보고 손절을 하게 된다면 28,800원 근방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을 다진 종목군으로서는 디지텍 시스템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091690 디지텍 시스템. 네. 지금 이제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 종목은 2, 4분기에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어요. 네. 터치 패널 제조업체로 각광을 받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2, 4분기에 업황이 네. 안 좋아지면서 조금 적자를 내면서 주가가 푹 떨어졌어요. 네. 근데 회사에 알아보니까 내년부터는 아주 좋아질 거랍니다. 정전 방식 터치 패널도
전 공정을 이제 완전 자동화해 가지고 내년 이후에 양산 체제로 들어가고 외국에 수출도 많이 되고 또 수익성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가는 5,900원입니다. 5일 이평선은 5,800원 근방이고 그래서 5,800원에서 5,700원 근방은 매수 자료로 보시고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서 손절한다면 5,500원에 손절가를 잡아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명록 전문가님의 내일장 전략과 또 관심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미국장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 수급 현황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강원랜드와 디지텍 시스템 꼽아주셨네요. 오늘 박철순 전문가, 이명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스타긴 라이브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힘이 되는 전략 세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기온이 무척 쌀쌀한데요. 대비 든든히 하셔야겠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 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나이나 OK 실버 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나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이순재가 전해드리는 OK 실버보험 뉴스. 오늘은 무진단 무심사로 OK 실버보험에 쉽게 가입하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가입 안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속상한 게 어딨어. 근데 OK 실버 보험은 바로 가입시켜 두더라고. 아무것도 묻지 않아서 나 무슨 약 먹는데도 괜찮은 거냐고 오히려 물어봤다니까. 맞습니다. 나이나 OK 실버 보험은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병이 있어도 약을 드셔도 수술하신 적이 있어도 무진단 무심사로 바로 가입시켜드립니다. 게다가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니까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1577-8094 1577-8094. 그럼 라이나 OK 실버보험이 진짜 무진단 무심사인지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 먹는 거 없냐고, 병원엔 안 다니냐고 진짜로 안 물어봐요? 네, 어르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되세요. 또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려요. 보셨죠?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무진단 무심사로 가입시켜드립니다. 저 이순재 허투루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해 보세요. 1577-8094 1577-8094.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백마탄 왕자 기다리는 걸 적당히 맞춰 살겠다는 맴. 그이가 바로 당신의 데스티니. 이데일리가 국내의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2013 이데일리 문화대상. 공모 부문은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및 전통 총 6개 분야입니다. 분기별 공모 및 수상작을 선정하며 최종 대상은 2014년 1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대상 1명과 분야별 최우수상 5명, 총 9명에게 상금 및 부상이 부여됩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 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힐링 나석규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연입니다. Be the charming type. Take off your glove.
Kiss like a mouth tattoo. He's waiting, she's waiting at home. Bradley, my love, it's etched in my skin as I'm floating up the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 속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이데일리 TV가 개국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세 시대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자산관리 투자 전략을 소개하는 본 콘서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20명의 최고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공연을 개최합니다. 2013년 8월 31일부터 12월 28일까지 롯데백화점 서울 수도권 주요 거점 문화홀에서 열리는 본 콘서트는 국내 최고의 재즈와 국악 공연도 관람할 수 있는 고품격 VVIP 투자 콘서트입니다. 본 콘서트에 참여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서만 사전 접수 신청을 받으며 무료로 개최합니다. 100세 시대의 아름다운 통행을 위한 알찬 자산관리 투자 정보 본 콘서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데일리가 국내외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발전을 위해 마련한 2013 이데일리 문화대상. 공모 부문은 콘서트,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국악 및 전통 총 6개 분야입니다. 분기별 공모 및 수상작을 선정하며 최종 대상은 2014년 1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대상 1명과 분야별 최우수상 5명, 총 9명에게 상금 및 부상이 부여됩니다. 참가 신청 접수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걱정은 사라지고 즐거워질 겁니다. 걱정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즐겁기만 하세요. 걱정 끝 즐거운 보험 시작. 메리츠 화재. 말재주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리 멋을 내지도 않지만 늘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행복한 사람만큼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안녕하세요. 시민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부동산 연구소의 유민아입니다.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시나요? 최근 이 가을 야구의 열기가 쌀쌀해진 날씨를 녹여버릴 기세인데